안녕하세요. 생산직과 기술직을 전문으로 취업 가이드를 드리고 있는 공설팅입니다. 오늘은 기아를 분석해 볼 건데요. 분석에 앞서서 한 가지 공지사항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올해 생산직, 대기업 채용은 거의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기아가 마지막일 가능성이 큰데요. 그 다음은 내년 2월 중순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월쯤에 무료 라이브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보통 기업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직무 설명란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생산직이나 정비직 같은 경우에는 잘 없어요. 그리고 유튜브나 취업 커뮤니티에 들어가 봐도 생산직, 정비직에 관한 직무 설명 같은 게 다소 부족한 감이 있죠. 예를 들면 기업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생산직이 직접적으로 기여할 방안들이 잘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생산직, 정비직, 직무에 알맞게 비전을 새롭게 해석할 줄 아는 능력도 조금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볼 예정이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구글 폼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강의 일정이 잡히는 대로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기아 자소서 분석 시작해 볼게요. 일단 기아는 한 달 만에 다시 채용을 시작했어요. 지난달에 한번 또 뽑았죠. 그리고 이번 달에 뽑고요. 노사 협의 때문에 그런 건데요. 채용을 한 500명까지 하는 걸로 협의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쭉 나눠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달이라든지 이번에 합격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다시 한두 차례 또 채용이 있을 예정이니 꼭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대규모 채용이니까 이때가 가장 합격률이 높겠죠. 지난달 자소서하고 이번 달 자소서를 비교해보면 문항이 달라졌어요. 지난달에는 1번은 직무 적합성을 물었고 2번엔 성장 포인트, 3번엔 협업 경험을 물었어요. 근데 이번 자소서는 처음은 직무 적합성, 2번은 리더십을 물었고요. 3번은 목표 달성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보면은 2번과 3번은 달라졌지만 1번 직무 적합성은 그대로예요. 그만큼 기아에선 직무 적합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자소서를 다 작성하신 분이라도 1번 문항만큼은 퇴고를 하면서 조금 더 완성도를 확보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1번 문항 분석 바로 들어갈게요. 기아의 엔지니어란 무엇인지 서술하고 본인이 엔지니어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라는 문항이에요. 일단 엔지니어란 무엇인지 직무 분석이 하나가 있고 본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 직무 적합성이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직무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직무 적합성을 드러내야 돼요. 지금 기아의 첨삭은 다 마감한 상태인데 가져오신 초안들을 보면은 라인에서 자동차를 조립한다. 이 정도 수준에서 직무를 분석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심지어 채용 공고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아는 것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가치 관점에서 자신의 견해를 곁들여서 직무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예시를 든 건데 편의점 알바생이 있어요. 근데 누구는 단순히 계산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의지할 수 있는 곳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한다든지 혹은 물건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물건의 가시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직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직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중요한지 그것들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직무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역량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게 직무 적합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를 꼼꼼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나는 그 청소를 어느 수준까지 꼼꼼히 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증명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1번 문항은 직무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 그걸 토대로 적합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2번 문항에는 본인의 리더십 유형과 이를 잘 보여주는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라는 문항이죠. 리더십이라고 한다고 꼭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팀원의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행동했다거나 팀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리더십의 유형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네이버에 리더십 유형이라고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러면은 9가지든 11가지든 종류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구체적 사례를 묻고 있어요. 구체적 사례라는 거는 행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거든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걸 반드시 나타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팀원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고 나의 행동으로 인해 무엇이 달라졌다. 그런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before와 after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돼요. 원래는 팀원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내가 이런 행동, 리더십을 발휘했더니 이렇게 달라졌더라. 이게 바로 리더십의 영향력이거든요. 단순히 내가 소통하는 리더십이 있다라고 강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소통을 통해서 팀원들 그리고 조직, 목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과 후를 명확하게 드러낼수록
이해하기가 쉽겠죠. 글자 분량 자체는 에피소드를 최소한 60% 정도는 적어주셔야 돼요. 두 갈식으로 적는다 하면은 상단으로 두세 문장을 뺄 테고 하단으로 결론적인 것, 그리고 회사에 이 리더십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또 적겠죠. 그렇게 처음과 끝을 분리한 다음에 나머지 한 50에서 70% 정도는 실제 구체적인 에피소드로 작성하셔야 구조가 완벽해집니다. 3번 문항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열정을 갖고 추구했던 목표와 그 과정에서 발견한 본인의 핵심 역량을 서술하시오 라는 문항이에요. 여기서도 두 가지가 있죠. 목표와 역량이에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자소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목표 땡땡 무엇, 역량 땡땡 무엇 이렇게 명료하게 두 가지를 딱 정하신 다음에 자소서를 작성하시면 훨씬 깔끔하게 주제를 어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열정을 갖고 추구했던 목표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건 노력을 많이 했던 경험을 묻는 거거든요. 그게 시간적이든 물리적이든 자신이 투자한 것이 많을수록 좋아요.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목표들은 목표라고 칭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 입사했는데 내가 업무를 배우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다 라는 거는 노력은 맞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회사에 입사했으면은 자신은 돈을 받기 때문에 일을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해요. 자신의 업무를 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 이상의 목표, 추가적인 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설정한 목표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들을 어떤 방식으로 노력했는지가 핵심이에요. 이건 꼭 기술적인 것들이 아니더라도 됩니다. 인성적인 측면도 가능해요. 목표를 설정했다면은 그거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그것을 캐치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요리가 너무 좋아서 최고의 김치찌개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최고의 김치찌개를 만들기 위해선 재료부터 완벽하게 갖춰야 합니다. 특히 김치는 푹 익혀서 신김치로 만들어야 제맛이 나요. 이렇게 재료를 완벽하게 준비한 덕분에 최고의 김치찌개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돋보이는 역량은 바로 준비성이죠. 내가 재료부터 완벽히 갖추는 준비성 하나 때문에 최고의 김치찌개를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기아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업무의 성과를 높여나가겠다. 이런 맥락으로 작성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1번부터 3번까지 자소서 분석을 마쳤는데요. 일단 한 가지 명심하실 게 있습니다.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는 타인이 자신의 경험을 전혀 모르는 상태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글자 수가 1000자나 되죠. 그 글자 수를 채우기 위해서 추상적으로 다른 엄한 것들을 끼워 넣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에피소드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돼요. 마치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듯이요. 특히 다른 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그 산업 이야기를 적는 분들이 많은데 그 산업에 대해서는 지원자님 본인만 알고 계실 거거든요. 심지어 면접관도 잘 모르는 얘기일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은 아무것도 어필이 되지 않겠죠.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글자 수를 최대한 활용해서 에피소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됩니다. 이 구체적인 설명 방법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소설처럼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을, 시간적, 공간적 배경, 인원이 몇 명이었고 내가 담당한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고민을 통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도출했고 그것을 적용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열하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기아 분석은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월에는 무료 라이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아래 구글 폼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이메일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아 엔지니어 자소서 분석이었고요. 다음에 또 채용 공고가 뜨면은 유튜브 촬영을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